네,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학원에서 행정법 가르치고 있는 정인국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법 총론 하프 모의고사 100회가 진행되고요. 카페 공지사항에 올라온 바와 같이 2023년도 10월 16일부터 2024년도 3월 1일까지 20주에 20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진행하거든요. 주 5회 곱하기 20점 100회죠. 100회가 진행됩니다. 방법은요, 매일 오전 9시에 네이버 카페에다가 문제지, 해설지, 그리고 해설 강의 음성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 음성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다가 올릴 거거든요. 유튜브랑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징 말씀드리면은 이게 모두 실제로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빈출 지문을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리고 10문제잖아요. 각 단원별 출제 비중에 따라서 전범위 모의고사 방식입니다. 10문제 중에서 예컨대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총칙 부분, 4, 5, 6, 7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2편, 행정작용법 부분,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3편, 그 다음에 행정쟁속법 같은 경우에는 뭐 9번, 10번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 기출되는 출제 빈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 특징 말씀드리면 제가 기출일천제 강의를 하잖아요. 기출일천제 문제랑 하나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문 자체는 중복되는 게 많겠죠. 실제로 보면은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은 빈출 지문이라는 게 시험에 여러 번 기출되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다 돌고 도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기출일천제뿐만 아니라 기본서에 있는 핵심 문제와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는요, 제가 뭐 오늘 지금 1회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 대략 한 20분 정도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강의 커리큘럼 소개하다 보니까 약간 길어지긴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20분 가량의 해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해당 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설을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깊이 있는 해설, 도식화된 내용 정리를 보고 싶으면요. 기출일천제 문제풀이 강의를 듣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앞글자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앞글자를 많이 쓰거든요. 앞글자의 매력은요. 앞글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물론 이해가 선행돼야 되겠죠.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앞글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요. 3초 내지 5초 컷으로 끝납니다. 앞글자가 매우 유용합니다. 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 앞글자를 잘 알고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습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앞글자 정리사항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뭐 제가 작년에 유튜브에다가 앞글자 정리사항 별도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좋고 그리고 법 개정 때문에 앞글자가 약간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앞글자 정리사항 또 올릴 생각이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앞글자 정리사항 강의 한번 수강하시면 아마 10월 말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월 말 내지 11월 초. 앞글자 정리사항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은 제 해설이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니까요.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했다. 그럼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겠죠. 이와 관련된 면허인 1종 대형면허. 여러분 언더런치 되겠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여기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거 행정법 일반 원칙 중 뭡니까? 부당결부금지 원칙이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취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종 보통 면허를 취소한다는 얘기는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어떠한 차량도 운전하지 말란 얘기고 그 차량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잖아요. 125cc 이하 오토바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이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서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재량의 행정의 자기구속성에 대한 설명인데 행정의 자기구속성의 기반을 두고 있는 원칙은 평등 원칙이랑 신뢰보호 원칙이잖아요. 여기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할 자기구속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행정의 자기구속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소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위법한 행정 처분이 되네요.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 뭡니까?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된 거죠. 행정의 자기구속성은요.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터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등원칙에는 어떠한 유명한 여러분들이 배운 법리가 있죠? 불법 앞에 평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자기구속성이 적용되지 않아요. 틀린 건 동그라미 3번이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주택사업 기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 기획 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한다. 그럼 실질적 관련성이 없죠? 그러니까 부당 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고요. 1번의 정답 3번이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여기 국유재산 언더란 치고 이건 행정재산 일반재산 불문이죠. 행정재산이건 일반재산이건 간에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요. 변상금 부과 처분이라고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맞는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죠. 하지만 국가배상법상으로 공무원이긴 하죠. 그리고 해당 청원 경찰이 잘못을 했다.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징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징계 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무 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라 공법 관계고 판례가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 권력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이요.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구예산회계법상의 입찰 보증금. 보증금에다가 동그라미 치되겠죠? 보증금의 국고 귀속조치. 여러분 보증금이라는 건 사법관계에서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관계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다. 오케이. 동그라미 4번이요. 조세 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 뭐로 하겠습니까? 부가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 적용을 받고요. 또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될 건 만약에 조세 과오납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3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력 불가쟁력은 취소 사유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럼 위헌 결정의 취지가 뭡니까? 위헌 결정에 반하는 어떠한 후속 처분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 이건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죠. 동그라미 3번이요.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하자가 승계되죠. 후행행위도 항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건 동그라미 4번이에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여러분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으면요. 치유하면 안 돼요. 취소 판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그 다음부터 언더란 쳐볼까요? 특정인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설정한 행위가 특허에 대한 개념정이죠. 제3자의 법률적인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나 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억이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에서 관광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지 취업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지 이거는 한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허락해 주는 거죠. 강학상 특허입니다. 그다음에 니은과 여러분 미음 묶으시고요.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행정청이 통제를 하는 거는요. 인가예요. 그러니까 니은 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인가죠. 자, 미음이요.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 변경 허가도 인가죠. 여러분 이게 허가라는 실무상 용어가 쓰여 있다고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실정법상 용어와는 달리 강학상 인가에 해당합니다. 디귿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디귿은 기업과 연관지어 볼 수 있겠죠.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건 한국 정부 마음이죠. 특허죠. 그다음에 리을이요. 개발 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 실시계획 승인 처분.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학상 특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면 특인 특특인이죠.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네요. 5번 보겠습니다.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이요. 법령의 위임이 없대요. 그런데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심지어 어떻게 했대요? 위임 없는데 변경했대요. 그럼 이게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라면 그 불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이게 판례가 행정명령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거 행정규칙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용어를 바꿔 쓸 때가 있어요.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이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죠.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법규성이 없다는 뜻이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 행정규칙이죠. 여기에 위반했는데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상황을 한번 넣어볼게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은 군수예요, 군수. 그런데 군수가 직접 의사결정하는 건 중요한 거지,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전결, 전적으로 네가 결정해라.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내부적으로 위임을 하거든요. 동그라미 2번 전결권자, 도시계획국장 생각해보세요.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도시계획과장이래요.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국장 승인 안 얻고, 그런데 군수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했대요. 그럼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뭐 취소 사유 정도일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언더라인 쳐볼까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 이건 주체의 하자라 해야 돼. 주체의 하자. 주체의 하자란 얘기는 뭡니까? 처분권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해야 돼요. 이건 군수 명의로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했다. 동그라미 3번 두 번째를 보니까 뭐 권한을 부여했다네요. 권한 부여 언더는 쳐볼까요? 그러면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행정규칙은 뭐가 되는 겁니까?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씩의 권한 부여라고 나왔잖아요.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서 행정관행이 형성되어서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 이거 행정의 자기구속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그 행정규칙은 행정의 자기구속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대외적 구속력이 있죠. 그럼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 거네요. 헌법소원 심판 대상 언더는 치고 뭐라고 쓰면 돼요? 공권력의 행사잖아요. 행정의 자기구속성이 인정되면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6번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 설립. 이때 조합이라는 게 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법상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요. 그 이외의 것은 다 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이요. 주택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보충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이다. 오케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만 특허라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 재개발 조합의 설립 인가는 설권 처분인 특허의 성질을 가지며, 그쵸? 이때 조합은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 주체, 국지, 합, 영재 5가지 중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합, 공공조합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 행위. 항악상 인가죠.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인가의 개념정의죠. 동그라미 4번이요.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동그라미 2번과 관련지어서 조합 설립 인가는 강학상 특허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특허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특허를 해줬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특허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결의 하자를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처분, 특허 처분에 대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7번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물어보고 있어요. 기억이요. 그러니까 문제 7번은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법 제3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긴 했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했대요. 그럼 목적은 달성했죠. 그럼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이행이 있었다면 시정명령상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기억 틀린 말이죠. 니은이요. 기업 관련돼서는 여러분 이미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돼요.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자, 니은이요.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 건 행정법 3편에서요. 행정벌밖에 없어요.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다. 정당한 사유라는 건 여러분 주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그때 뭐 천재지변 이런 게 있었다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징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립밤 좀 바를게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선택적인 활용이 중첩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중첩적 제재로서 금지가 되는 건 뭡니까? 이중처벌만 금지가 되는 거예요. 형벌 2번 과하는 것만 금지가 되고 나머지 제재들은요. 선택적으로 콤비네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리력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상실한다. 아니라 여러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거고요.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해요. 반면에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같은 경우는요.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7번의 1 같은 경우는 통고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차이점. 이건 여러분 뭐 강의 홍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출 전체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8번이요.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 재결에도 불구하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 얘기하는 거죠.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언더는 쳤고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시정명령과 직접 처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직접 처분은 여러분 행정심판 3가지 종류 중에서 무엇에만 가능해요? 의무이행심판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의직 이렇게 기억하세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직접 처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의직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1번 틀렸죠. 첫 번째 줄에서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이라는 거는 취소심판 얘기하는 거잖아요. 취소심판에서 간접강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직접 처분은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대요. 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쳐서 취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거죠. 이때 취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그러니까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보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또는 있은 날로부터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이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이건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공부할 때는요. 행정소송법과 차이가 나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뭐 임시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직접처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동그라미 4번도 행정심판의 특유한 내용이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조정이라는 게 당사자와 행정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병역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어요. 여기 대해서 뭐 현역으로 18개월 가야 되는데 당사자는 18개월 하나도 못 간다 그러고 병무청은 18개월 가야 된다 그랬더니 쇼 붙여가지고 9개월만 갔다 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세금도 그렇게 여러분 쇼 붙이는 거 안 된다고. 쇼부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다 쇼부란 말 다 많이 쓰잖아요. 이게 원래 쇼부는 일본 말로는 승부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뭐 서로 합의 본다 이런 의미 쓰이는 거죠.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상 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쇼 붙이면 안 된다. 조정하면 안 된다. 자, 9번이요.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이요.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그럼 여러분 해설 한번 볼까요?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징계 요구는 여러분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따를지 안 따를지는요. 해당 행정청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해설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볼딩의 내용 보시게 되면 나와있죠.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처분이 아니다. 그럼 재심의 결정도 행정심판 재결도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과징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 그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거 감액경정이죠. 감액경정. 감액경정의 경우 여러분 어때요? 변경된 원처분이 대상인 겁니다. 큰 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번 보겠죠. 동그라미 3번이요. 국립대학교 교원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통심사위원회 결정은 재결이잖아요. 행정심판 재결. 그럼 재결의 경우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맞는 말이네요. 동그라미 4번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여러분 특별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이의제결은 제결이죠. 이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처분처, 수용제결은 처분이죠. 이때 이의제결을 거친 경우에 원처분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송 제기할 수 있죠. 동그라미 4번도 틀렸죠. 여러분 원처분주의잖아. 원처분주의가 아니라 제결주의를 택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노특밖에 없어요.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 인용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취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판결의 효력이 소급한다.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형성력이죠. 취소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영업허가 취소를 안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업은 유허가 영업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자체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 그대로 외우시는 분도 있거든요. 동그라미 2번이 어려운 선지죠.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담배 가게 생각해 보세요. 담배 소매업자. 담배 소매업자는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한 명밖에 허가가 안 나잖아요. 담배 소매인 지정이. 그런데 A란 담배 소매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담배 소매인 지정이 취소가 됐어. 그러면 해당 지역에 담배 소매인이 없게 됐으니까 해당 행정청에서 B를 담배 소매인으로 새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A는 억울해요. 자기는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판 적이 없거든. 그래서 A가 소송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됩니까?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B에 대해서 신규로 담배 소매인 지정이 있었다는 게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담배 소매인이 A, B 두 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여러분 기판력은 주문 어디까지 미치죠? 주문에만 미치죠. 기속력은 주문 및 이유까지 미치잖아요. 그래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언더는 쳐볼까?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 언더란 침 이게 이유잖아.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까지 미칩니다. 4번이요.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됐대요.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이건 반복금지 의무 위배가 아닙니다. 이건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달라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판결의 기속력 관련되거든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자세한 설명 기출 1천제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1회 하프메 모의고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램프가 꺼졌네. 자, 스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